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내신 시험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강의를 찍어보고 있는 쭌삼촌이라고 합니다. 야, 우리 조선시대 임진왜란까지 해가지고 나선 정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 머리 아프게 배웠더니 교과서를 떡하니 넘기니 뭐가 나온다. 세계사가 나와요. 머리 아프, 그죠? 자, 삼촌이랑 같이 세계사 단원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해서 찍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내용은 춘추 전국시대라는 시대를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앞에 4대 문명 때 배웠던 그 중국 국가들을 한번 묶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4대 문명 배울 때 우리가 그 중국 문명 나왔죠. 황하 문명이라고 나왔던, 그때 제일 먼저 나왔던 국가가 상이라는 국가가 나왔어요. 근데 옛날에 삼촌이 공부할 때는 상나라가 아니라 은나라라고 배웠는데, 상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껍데기하고 뼈를 태워갖고 그거로 문자를 만들었대요. 자, 우리 개하고 가재 같은 애들을 뭐라고 부르죠? 갑각류라고 부른다. 그죠? 뼈가 한자로 뭐예요? 골. 그래서 껍데기와 뼈다구로 가지고 태워갖고 그 금에다 문자를 만들었다 해서 우리가 그거를 무슨 문자라고 부른다? 갑골 문자라고 부른다. 이게 나중에 뭐의 기원이 됐다? 한자의 기원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따, 잘한다. 자, 그 다음에 상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무슨 나라가 들어서더라? 주나라가 들어섭니다. 주나라는 상나라보다 나라가 좀 좀에 더 크다, 그죠? 그래서 나라를 편하게 다스리려고 피자 쪼개듯이 주 잘라가지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쪼갰어요. 이 쪼개서 다스리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더라? 봉건제라고 부르더라. 자, 이거는 이 봉건제는 우리가 무슨 중심이더라? 가족을 보냈기 때문에 혈통 중심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4대 문명에서 배웠던 중국 이야기인데, 삼촌, 우리 춘추전국 시대 얘기하는데 앞에 걸 왜 또 얘기를 해요? 봐봐요. 깔아놔야. 여러분, 밥집을 가도 밑반찬을 깔아야 우리가 본 요리를 먹지. 자, 그러면 조금만 밑반찬 더 깔아볼게요. 자, 이 주나라 수도가 좀 서쪽에 치우쳐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서쪽에 있는 주나라를 서주시대라고 불렀고요. 이때는 수도가 호경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이게 시험 지문에 그 보기에 한 번씩 나와서 얘기를 할게요. 근데 여기에 이민족이 침략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랑캐가 침략을 하죠. 견융족이라는, 개털도 아니고 견융족이라는 이민족이 침략을 하면서 이 서쪽에 있던 주나라가 국가를 유지를 하지 못하고 어느 쪽으로 쭉 밀려난다. 나라가 동쪽으로 쭉 밀려나게 돼요. 그러면 나라가 통째로 밀렸으니까 수도도 옮겼다, 안 옮겼다? 옮깁니다. 동쪽으로 옮기면서 나급이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돼요. 나급이라고 표현되는 교과서들도 있고 류양이라고 표현되는 교과서들도 있는데, 동쪽에 있는 주나라 시대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동주시대라고 불러요. 아니면 또 주나라가 동쪽으로 천도를 했다라고 해서 그거를 줄여서 주의 동천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 삼촌, 춘추전국 시대 얘기하자니까 왜 계속 딴 얘기를 하냐니까요. 자, 이제 합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주나라가 동쪽으로 옮긴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시대를 여러분이 그렇게 아기다리고 고기다리던 춘추시대라고 부르고요. 이때 춘추 때 총 5개의 나라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춘추 5패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주나라가 망하진 않았죠. 수도가 동쪽으로 밀려난 거예요. 그러면 주나라 왕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주왕실이 있기 때문에 주왕실 인정은 합니다, 얘네들은. 자, 하지만 왕실의 힘은 충분히 약해지겠죠. 지네가 통치를 똑바로 못했으니까. 근데 이게 시대가 지나게 되면서 주나라가 박살이 나요. 동주까지. 그래서 각 지역을 다스리던 제후들이 본인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더라? 본인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와요. 이 시대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얘기한자? 전국시대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때 있었던 나라가 총 7개다 보니까 전국 칠웅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때는 주나라 왕실 인정한다, 주왕실 부정한다. 주왕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어렵게 내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시대 때의 사람들의 사상적인 부분을 건드리게 되는데, 주나라 때는 왕실을 존중하면서 쳐들어온 이민족을 제거하자. 그래서 존왕
양이라는 표현을 이때 춘추시대 때 써주고요. 이때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잡아먹기 때문에 약육강식이라는 표현이 나와줘요. 더 문제는 여러분들 중국 지도 나오고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 대한 특징을 찾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안에 뭐 주로 어떤 글자가 나오냐면 뭐 연, 조, 위, 하, 진, 조, 월, 오, 제, 진. 조나라 박스, 진나라 박스, 제나라 박스, 오나라 박스, 월나라 박스. 총 몇 개죠? 5개. 동천이잖아요. 그래서 춘추시대 때 이게 얘네들이 5패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뒤쪽 줄 연, 조, 위, 하, 진, 조, 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자, 얘네들이 뭐 전국 칠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 완전히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죠? 완전히 다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분열이 돼가지고 지네들끼리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뭐 하고 있을까? 쥐어뜯고 지네끼리 싸우고 있다, 그죠? 그러면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춘추 전국 시대의 시대적 특징을 꼭 시험 문제로 물어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춘추 전국 시대라고 얘기하는 건 정치적으로 합쳐져 있는 거야, 정치적으로 분열식이야. 아우 똑똑하다, 잘했어, 100점 만점. 정치적으로 분열식입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다 쪼개져서 지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안정될까, 혼란스러울까? 그렇지, 당연히 혼란입니다. 아우 잘했어, 100점 만점. 자, 이런 시대에서 각국은 살아남기 위한 방법들을 세워야 될까요? 안 세워야 될까요? 세워야 돼요. 그러면 방법이라는 게 사람의 뭐에서 나온다? 머리에서 나온다, 그죠? 그럼 각 나라에 똑똑한 사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겠죠. 아유, 우리 너무 잘 맞는다, 그죠? 그래서 각국에서 인재들을 등용합니다. 인재는 흔히 말하는 똑똑한 사람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 인재들을 등용할 때 이때 시대의 사람들은 가문인 혈통과 그 사람의 능력, 이거 두 개 중에 어느 거를 중시하는 게 더 맞는 말일까요? 시대 구별하지 말고, 옛날 시대 같으면 여러분 무조건 혈통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 춘추전국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을 혈통보다 뭐 능력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인재들을 등용해서 각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겠다, 그죠? 이른바 각국의 부국, 부자나라, 강병, 강한 군사를 만드는 계책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부국 강병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표현하는 제자 백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단순하게 정리해서 이 제자와 백가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제자들은 뭐 학자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백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학파, 그 모여서 만든 파벌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들이 연구했던 주된 내용은 빨리 뭐를 종결시켜야 돼? 전쟁을 종결시키고 혼란을 끝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제자 백가들이 연구했던 걸 주로 보게 되면은 계속된 전쟁과 혼란을 종결시키는 방법이긴 한데 근데 이게 삼촌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이거 사실 어떻게 따지면 우리나라가 저 나라보다 더 낫다라는 일종의 뭐 호객행위 같아요. 왜 우리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 삼촌 요 가게 한번 와봐라, 저쪽 가게보다 우리 가게가 겁나 맛있다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삼촌 저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안전하다, 약간 이런 거. 이런 거를 연구한 게 제자백가의 느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교과서에서 이 제자백가의 사상을 총 한두 가지도 아니고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라고 하더라. 5가지를 알라고 합니다. 자, 유가, 그 다음에 법가, 그 다음에 도가, 그 다음에 무가, 병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유교 도교라는 말이 우리 그 한국사 배울 때 나왔잖아요. 유교 도교는 유가 도가가 종교 형태로 바뀐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 기본적인 사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유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인과 예입니다. 이른바 사람의 뭐를 잘 지켜서
도덕성을 잘 지켜서 어떻게 스스로 사람이 따르도록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 보면 뭐 호랑이 같은 통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감동해서 사람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굴복을 하게 되면 영원히 믿고 따른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유가는 이때 당시에 좀 인기가 많았던 학문이기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공자, 맹자 같은 학자가 있죠. 이게 나중에 유교로 바뀌게 됩니다. 법가는 심플해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강력한 정확한 규칙만 있으면 된다. 강력한 뭐가 있으면 된다? 강력한 법이 있으면 된다. 가장 벌을 어긴 사람들한테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뭐 주면 되고, 벌 주면 되고, 잘한 사람한테 뭐 주면 된다. 상 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누가 얘기했냐면 상한과 한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문제를 낼 때 사람 3명 앉아있고 할아버지들 뭐라고 꿍지렁 되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 그림 안에 있는 단어에서 뭐 인예, 도덕성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아니면 뭐 법 얘기가 나오든지 그런 거를 보고 이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면 돼요. 그리고 도가는 인위적인 거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자? 자연으로 돌아가자. 교과서에 보면 무의자연 사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를 주장했던 사람은 노자와 장자가 주장을 했고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도교라는 종교로 넘어가게 됩니다. 묵가는 사랑과 겸해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시험 문제에서 이 묵가 사상을 그 크리스토교하고 묶어가지고 지문을 내는 선생님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사랑과 겸해의 마음이면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묵가 사상을 주장한 사람은 묵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병가의 병은 군대라는 뜻이에요. 병사.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강력한 군사가 있으면 된다고 얘기했고, 이거를 주장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손자라는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손자병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혼란한 난세를 벗어나기 위해서 똑똑한 학자들이 가진 머리를 굴려서 여러 가지 계책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문화 정신적으로는 발달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그쵸? 일어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얘네들은 전쟁을 한참 해요. 4대 문명이 지나고 나면 교과서에서 다루는 시기는 전부 다 철기 시대거든요. 그러면 각국이 그렇게 열나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는 얘네들이 무슨 무기를 쓰고 있더라? 철제 무기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철제 무기가 나왔으면 철로 우리 뭐도 만들 수 있었죠? 그렇죠? 철제 농기구 당연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왜 우리 농사 지을 때 소 뒤에다가 이렇게 막 달아갖고 농사 짓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소를 쓰면 이거 우리가 우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람보다 소가 힘이 좋기 때문에 더 밭을 깊이 갈아서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식물이 더 쉽게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농사를 내면 물을 대야 되죠. 그 물을 대는 수리시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으면 농업 생산력이 올라갈까 감소할까? 농사 당연히 잘 됩니다. 농업 생산량 증가돼요. 그럼 남아돌잖아. 남아도는 거 먹기만 할 거야. 아끼면 똥 돼요. 그걸 어떻게 재테크를 하자는 거지. 사람들이 어디에다 투자를 하더라? 장사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물건을 사고 파는 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려운 말로 상공업이라고 하죠. 이 농업 발달이 상공업 발달로 발달되게 되고 연관되게 되고, 물건을 사고 팔면 물물 교환하면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그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뭐까지? 화폐까지 만드는데, 이 화폐는 주로 뭐로 만들더라? 청동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상업을 하거나 물건을 만드는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게 되잖아요. 그 물건을 사는 특정 장소가 만들어지게 돼. 그럼 뭐가 생기게 된다? 시장이 생기게 되고, 이 시장이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까지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춘추 전국이라는 시대의 특징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교과서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국가가 쪼개져 가지고 싸우는 시기는 맞는데 여러 가지 훌륭한 사상들도 만들어지고 거기에 또 모자라 가지고 어떻게 농업이나 이런 부분까지 발달을 하더라.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는 정치적으로 혼란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사회 경제적으로는 낙후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되었더라? 긍정적으로 발달을 했더라 라고 하는 게 이 시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요 부분 중요한 부분 몇 개 가려가지고 삼촌이랑 같이 한 번 더 내용 한번 훑어보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춘추 전국 시대 암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나라 다음에 주나라가 이제 이민족의 진입으로 수도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기는, 자, 동주 시대 온다 그랬죠. 이 동주 시대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부른다? 그렇죠, 춘추 시대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이때는 아직 주왕실이 있기 때문에 왕을 도우면서 오랑캐를 물리친다라는 말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왕실이 분열되고 이제 주왕실을 인정을 안 해요. 이때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부른다? 그렇죠, 전국 시대라고 부른다고 했고, 이때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합쳐서 우리가 무슨 시대다? 춘추 전국 시대다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이때는 무슨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어마무지하게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시기다 혼란시기다, 엄청나게 큰 혼란시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는 나라를 이끌기 위한 인재를 등용하는데 혈통이 중요하다, 능력이 중요하다. 그렇죠, 혈통보다 능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혈통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능력 위주로 뽑힌 인재들이 계속된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학자와 학파 묶어서 뭐라고 부르더라? 그렇죠, 제자, 백가라는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자, 총 제자백가 5가지 시험지 지문에 잘 나온다고 얘기했고요. 문제 나올 때 그 말주머니 안에 하는 말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찾아내서 이 사람이구나 하고 알아내야 됩니다. 인과의 도덕을 중시하고 사람이 스스로 따르는 마음을 중시했던 걸 우리가 무슨 가라고 얘기한다? 뒤에 유교란 힌트 있어요. 유가. 이 유가를 만든 친분이 누구하고 누구다? 공자, 맹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력한 법을 중요한 거 우리가 무슨 가? 그렇죠, 법이니까 법가. 자, 이 법가를 주장한 사람, 자, 누구하고 누구? 상앙, 또 누구? 한비자 얘기했습니다. 자, 인위적인 걸 다 거부한다, 자연을 중시한다,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도가라고 얘기했고요. 이 도가를 이끈 사람이 누구하고 누구? 자, 노자, 장자. 자, 그 다음에 사랑 겸해 누구다? 묵가를 주장한 사람 묵자. 그리고 강력한 군사, 그렇죠, 이거 무슨 병법 있었잖아요. 자, 이건 뭐죠? 누구죠? 그렇죠, 손자 병법.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래서 병가 사상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이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거는 춘추 전국 시대는 이제 청동기가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청동기 다음에 뭐를 주로 쓰죠? 그렇죠, 철을 주로 사용하죠. 철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무슨 무기와? 철제 무기와 무슨 제농기구? 그렇죠, 철제 농기구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농사 지을 때 또 어떤 동물의 도움을 받더라? 그렇죠, 소의 도움을 받는 우경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데 화폐는 청동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분열시기고 혼란시기일지언정 사회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굉장히 발전한 시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본 무슨 시기다? 춘추 전국 시대다.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오늘 강의 이거는 여기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금 당장 최고는 아닐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